재호 씨, 가지 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예순이 넘은 여자가 매점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딱 한 박자 느려지던 그 아침을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라남도 담양에 사는 67살 윤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 16평. 재호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찬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말아놓은 것. 아내가 떠난 뒤로 밥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빈 식탁에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담양 경로당 총무 어르신.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재호야, 네 아버지 친구 석봉이 어르신 돌아가셨다. 알제? 재호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던 분. 재호가 서울 올라가던 날 아버지 옆에서 같이 배웅을 해주셨던 분. 등을 한번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잘 살아야 쓴다. 알제? 또 한 분이 가셨구나. 재호는 밥상을 물리고 아파트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은 늘 뿌연 주황빛이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벌써 8회. 그 이후로 담양엔 제삿날이나 명절에 잠깐 내려갔다가 곧장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거기서 오래 머무는 게 왠지 불편했습니다. 딱히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짐을 쌌습니다. 검은 넥타이 하나, 옷 두어 벌, 내비에 담양을 찍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하늘이 높았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평상에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재호도 잠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저런 마을 얘기가 오가는 중에 한 어르신이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나저나 수님이 알제? 걔 서울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내려왔어. 매점 다시 연다더라. 재호는 무심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뭘 사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을 안쪽 골목을 돌아서자 매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냉장고, 그리고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문 너머 카운터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50보쯤 남은 거리.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67평생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낌, 젊은 시절 찾아왔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지 못했던 그 느낌. 길가 가득 핀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형광등빛, 오래된 과자 냄새. 카운터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수님이었습니다. 어머, 재호 씨?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 웃음이 재호의 가슴을 찌르는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재호는 아무거나 집었습니다. 두유 하나. 카운터에 올려놓으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잘 있었어요? 그럭저럭요. 재호 씨는요? 그게 다였습니다.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두유를 한 모금 마시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두근대고 떨리고 하네.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1시간을 그냥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안 켰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핸드폰에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담양 월세.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나?
그러면서도 검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재호는 담양에 내려왔습니다. 마을에서 10분 거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이불 하나. 아들에게는 고향에서 좀 쉬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매점에 갔습니다. 첫날은 두유, 다음 날은 커피, 그 다음 날은 껌. 살 게 없으면 생수라도 집었습니다. 수님은 매번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날씨 얘기, 마을 얘기, 돌아가신 석봉 어르신 얘기. 그 무렵 이장 최병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로당 앞에서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재호는 그가 자신을 경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눈치를 챘습니다. 병수가 오랫동안 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곁을 지켜왔다는 걸 마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끼어든 건가? 그날 밤 재호는 방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또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 가을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재호와 수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연히 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둘은 조금씩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 손자 돌보는 일, 매점 다시 여는 게 쉽지 않았던 것들. 돌아오는 길, 재호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다시 찾아온 느낌이 이런 걸까요? 그런데 다음날 매점에 갔더니 수님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해진 웃음 뒤에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말도 짧아져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랑 다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날 밤 병수가 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호는 돌아오는 길에 코스모스 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야 하나.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매점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수님 씨, 저녁같이 해요. 수님은 잠깐 웃음기를 거뒀습니다. 재호 씨,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재호는 혼자 마을 어기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밝았습니다. 한참 있으니 맞은편에 누가 앉았습니다. 병수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병수였습니다. 나 수님 씨 좋아한 지 20년 됐어요. 재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그 무게 앞에서 석 달 된 자신의 마음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서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세 만기 안내. 2달 안에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재호는 방 안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담양에 내려온 지 2달. 수님은 여전히 거리를 뒀고 병수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조용히 재호 주변을 좁혀왔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오래 짐을 쌌습니다. 다 싸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달의 흔적이 지워지니 처음 왔던 날이랑 똑같은 방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 마지막으로 매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수님이 보였습니다. 수님도 재호를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에 짐을 다 싣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창밖의 길가 코스모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그 아침이 겹쳐왔습니다. 그날도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수님에게 줄 꽃을 한 다발 꺾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는 게 보이자 버스를 놓칠세라 그냥 길가에 버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꽃다발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님을 그 바닥의 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돌아오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차를 세우고 길가 코스모스를 한 다발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시절 주지 못했던 그 꽃을 매점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영수증 뒤쪽을 꺼내 볼펜으로 썼습니다. 그때 못했던 말을 하러 왔었소. 이번에도 못했네. 미안하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사이드 미러에 매점이 작아졌습니다. 그때 매점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었습니다. 손에 쪽지를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수님이 숨을 몰아쉬며 재호 앞에 섰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도 알았어요. 수님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지 말았어야지. 재호 씨가. 재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47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병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재호는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재호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매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수님이 차린 따뜻한 아침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걷는 저녁길,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 수님이 웃을 때 나오는 눈가 주름. 병수는 여전히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눴지만 말은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재호는 혼자 코스모스 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20살에 버리고 간 꽃다발이 생각났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꽃이 그때 그걸 줬더라면 어땠을까 오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회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못 줬으니까 지금 주는 거지. 재호는 코스모스를 한 송이 꺾었습니다.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님이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꽃을 내미는 재호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면 충분했습니다. 20살에 못 준 꽃을 67에 줬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코스모스는 아직 피어 있었다. 재호 씨가 드디어 47년 묵은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코스모스는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건네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으신가요? 재호 씨의 두 번째 가을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